3월 31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장미 대선이 39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론도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대선 후보 지지율과 정치권 판세를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계속 자리 잡고 계시고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네, 절 노려보세요. 네. 아, 카메라 저를 비치고 있는지 몰랐어요. 예. 그때 영화배우 누구 닮았다 그랬죠? 네, 조진웅 씨요. 네. 그쪽에서 연락 안 왔나요? 기분 아직 나쁘다고?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네. 예, 그쪽에서 연락 오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기분 나쁘다. 왜 날 닮았다 그러냐? 아니요, 저 식사 한번 하자고 해야죠, 일단. 식사를 하면서. 그때 그러세요. 식사 한번 합시다. 네. 밥은 그쪽에서 사고. 돈을 뭐, 그분이 훨씬 더 많이 벌 테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두 분은 우리가 뭐 질문하지 않아도 두 분께서 알아서 잘 말씀하실 텐데. 질문을 꼭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대선 후보가 다 결정이 났죠, 이제?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좀 절차가 남아있긴 한데, 예. 근데 뭐 사실상 뭐 결정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누가 됐나요? 뭐 일단 오늘은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결정이 났는데,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후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고는 하는데, 뭐 51%가 넘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네. 제법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요? 네. 오. 네. 그리고 뭐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앞서서 확정이 됐고, 예, 60 몇 프로 얻었죠, 거기도? 네. 예. 뭐 정의당은 가장 먼저 심상정 후보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아마 후보를 결정을 할 텐데 아마 문재인 후보가 유력하지 않을까. 네. 유력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거의 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수도권이 뭐 가장 많긴 한데 뭐 이미 뭐 충청권에서도 압승을 거둬가지고. 예. 네. 국민의당은 역시 압승을 거두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될 분위기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분석하기 전에. 집계를 보니까요. 예. 홍준표 후보가 54.15%로 예. 압도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후보가 19.3%. 차이가 많이 예, 났네요. 이인재 후보가 14.9%, 김관용 11.7%. 네, 큰 격차로 차이가 났네요. 격차 많이 났네. 54 대 19면은 김진태 후보가 힘을 발휘를 못했는데요. 당원 선거인단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 예. 모두 홍준표 지사가 압도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김진태 후보를 지지했는데. 성향이 좀 비슷하시죠? 아닌가요? 아니, 전 이기면 홍준표 지사가 어떤 반응을 볼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네. 이길 가능성은 대당치 없었죠. 그렇죠. 뭐 초반에는 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당원 대의원들의 표심이 반영이 되는 경선이다 보니까. 예. 근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오늘 이제 구속이 예. 됐는데 그 구속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경선이 그러니까 검찰 조사도 맞물리고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한테는 시점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었죠. 박시영 부대표님.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되면서 네. 통상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보수 진영이 결집되면서 김진태 후보한테 좀 유리해질 것이다. 박사모의 결집? 그런데 예. 이게 투표 시점을 잘 보셔야 하는 게 현장 투표를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한 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구속이나 사법 처리 뭐 이 등등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무리 검찰을 불신한다고 해도 예.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부나 아니면 검찰의 입장을 국민들은 또 눈여겨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는 유죄라고 판단을 했겠구나라고 싶으면 일단 집토끼층들도 기존 예. 지지층들도 움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정심에 의한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네,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예. 친박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가 약간이라도 친박 성향이 있는 후보였다면 그런 동정심을 좀 흡수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공교롭게도 김진태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친박 성향의 유권자를 흡수하기에는 좀 그릇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 바깥에 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연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 국민의당은 당장은 단일화 연대 의사를 홍준표 후보하고는 지금 밝히지 없다?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홍준표 후보가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당장은 국민의당과 단일화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지 않고 있고 일단 예.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네. 문제는 연대 얘기가 나오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지금 40일도 채 안 남았죠. 예, 39일 남은 거로 나오는데 물리적 시간이 너무 없고 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그러면 이번 대선판에 네. 전혀 영향이 없나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이 결집하는 흐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친박과 비박 간의 앙금이 좀 쌓여 있어서 이 화학적 결합이 얼마나 이루어질 건가 이 예. 부분이 이제 좀 관심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권자 지형 자체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미 진보 쪽으로 많이 우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쪽은 최대한 결집을 해도 25%에서 30%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오, 그 정도도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다 합치면 뭐 홍준표, 그다음에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그리고 샤이 보수라고 하는 숨어 있는 보수표 이런 게 다 결집을 한다면 25에서 30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택수 대표님, 동정 여론이 전혀 없다? 동정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동정 여론이 좀 있는데 예, 예. 마음이? 뭐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 또 과거에 지지했던 그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당연히 지금 속상할 거고요. 뭐 심지어 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전화가 와도 받을 사실 마음이 아니죠. 샤이하게 샤이 숨어버릴 보수 수가 있다. 표심이 한 10에서 15%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오자구도로 대략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홍준표 후보가 대략 한 10에서 10% 조금 넘는 수준,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한 3 내지 5%. 예. 당장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한 15%에서 20%가량 받게 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제 박 부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표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10% 정도 더 얹어서 한 25%가량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단일화할 경우에 투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 25%에서 뭐 30%가량. 30% 정도. 네, 그래서 보수층 일각에서는 삼자구도 필승론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희망들을 아직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요. 삼자 구도 필승론이란 뭐죠?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돼서 예. 홍준표와 유승민이 단일화가 되면 안철수, 문재인 이 삼자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심상정 후보도 있습니다만 주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보수표가 30%까지 결집을 하면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투표율이라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정 기자님. 네. 보수 후보 단일화. 말은 그럴싸한데 네. 불과 몇 달 전에 친박과 함께할 수 없다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바른정당 내에서도 지금 셈법이 복잡하잖아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TK 대구 경북 정서 때문에 결국은 보수정당과 하나 될 수, 즉 자유한국당과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반면 네. 남경필 지사와 수도권 의원들은 무슨 얘기냐. 지금 하게 되면 뭐 하려고 나왔고 우리가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있겠냐. 이런 두 가지 견해가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랬죠. 그때 유승민 후보가 이제 대선에 출마한 이후에 경선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네.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그런 의문의 시선도 좀 있었고. 그렇죠. 유승민 의원에 대한 존재감도 없지 않냐. 뭐 이런 네. 비판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미 뭐 유승민 후보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후보를 뭐 합쳐도 그때 당시로만 봐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그 수치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이제 아주 독특한 현상이 빚어졌어요. 1등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 최근에 한 걸 봤더니요. 네. 이태수 대표님은 어디 대표시죠? 전 리얼미터 대표. 그럼 리얼미터 자료를 인용해야지 어디 이상한 자료를 가져왔죠? 리얼미터 갤럽 거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 네네. 그래요? 양쪽에 네. 하나씩 있습니다. 리얼미터 대선 주자 지지율. 여기 있네요. 네. 1등 문재인. 리얼미터 거를 인용할게요. 네네. 기분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리얼미터 보면은 문재인 1등. 네. 안철수 2등.
안희정 3등, 네. 이재명 4등, 네. 홍준표 5등, 네. 김진태 이제 떨어졌으니까요. 네. 요거 이제 홍준표로 단일화기 후보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조사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래도 1, 2, 3등까지가 다 야권 후보예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5등이긴 합니다만 지지율이 워낙 약세고요. 예. 4등 이재명 시장까지도 야권 후보죠. 그래서 야권 후보의 합을 합치면 뭐 60, 70% 정도 나오고. 저 지지율이 있는 것이죠. 나오네요. 예.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전주에 12%대였는데 5% 오른 수치고요. 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17%였는데 12%로 5%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그래서 2, 3위가 역전이 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위로 올라선 게 무려 10개월 만에 굉장히 오랜만이죠. 1년 가까이 만에 2위로 올라섰는데 아이고.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떨어진 지역, 떨어진 세대, 계층들이 모두 또 안철수 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갤럽 조사도 순위는 똑같습니다. 순위 예. 똑같은 수치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대략 한 19%로 저희 조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서 또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 발표된 거 보면 또 양자구도까지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문 대 비문 1대1 구도로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격차가 줄어드는 예.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이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단일화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네.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네. 안희정 지사가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빠졌고, 네. 그 안철수 후보가 4.8%에서 한 5%좀 올라갔고, 그럼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안희정 지사한테 빠진 것이 그대로 옮겨갔다. 뭐 그게 물론 한 입체적으로 예. 보면 그건 아니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지지가 오른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희정 지사가 호남과 충청에서 경선을 크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실망감이 있고 될 사람 밀어주자는 심리가 있어서 중도 보수층에 안희정으로 가 있던 중도 보수층이 안철수로 옮겨간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홍준표로 좀 그 역전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는 보수층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흐름도 지금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현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 분들이 안철수 쪽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건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표는 과거에 반기문 가 있다가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뜰 때는 거기 가 있다가 안희정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표거든요. 범보수 쪽에 있으면서 그렇죠. 약간 아주 고정적인 지지보다는 이렇게 좀 움직이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세가 계속 확장이 된다면 머물러 있겠지만 또 반대로 뭐 홍준표가 뜬다든가 아니면 유승민이 뜬다 이러면 또 옮겨갈 수 있는 얼마든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에 예. 이제 상당 기간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약진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정 기자님. 네.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건 어쨌든 그래도 야권이고 지지 근거지를 호남으로 두고 있는데 네.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안철수에 간다? 뭐 좀 비슷한 칼라로 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같은 당 문재인이나 이재명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얼핏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가 뭐 대연정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중도 보수층 표를 많이 좀 흡수했던 게 가장 많이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 저희도 미디어오늘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미디어 오늘. 네. 미디어 오늘 소속이세요? 네, 저 미디어오늘 정상 기자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미디어오늘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패배하면 이 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60% 정도가 안철수 후보에게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가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지지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이렇게 가고. 네.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는 한 60% 정도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네. 이렇게 가는 경향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거는 근데 시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예. 안희정 지사가 이제 지지가 빠지기 전에는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흐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지가 한 17, 8%에서 12%로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대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12%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응답을 하지 않고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냐면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가 좀 세다 보니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한테 아직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한 40% 이상은 문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또 한 30%는 안철수 후보한테 갈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60% 이상은 문재인한테 갈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재 17%쯤에서 12%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5%는 약간 중도 보수적 성향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주로 안철수 쪽으로 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는 4월 3일 그때쯤 되면 안희정 지지했던 분들의 12 중에 한 3분의 1, 4%, 3분의 1쯤은 문재인한테 갈 것이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60%는 다시 문재인 쪽으로 갈 것이다. 네, 3분의 2 정도는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분산이 될까요?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지만 상당히 유능함, 정책 능력 이런 걸 높게 사는 층들이 있고요. 예. 또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히 개혁적인 칼라를 가진 분들이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예. 분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택수 대표님.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가 자꾸 동아일보 지지율을 이거 인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양자 구도가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예. 조사이기 때문에요. 근데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네. 이재명 시장 지지율 중에 지금 박시영 부대표하고 좀 다른 견해의 관점이 나온 건데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수가 안철수한테 간다? 이거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 지지층은 문재인 쪽으로 많이 가는데 예. 안철수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아일보의 경우에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 중에 39.2%가 문재인, 예. 22%가 안철수한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2배가량 문재인 쪽으로 더 많이 가긴 하는데 안철수 쪽으로도 20%가량이 가는 거고요. 예.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은 반대로 문재인 쪽으로 20%가량, 안철수 후보 쪽으로 33%가량. 그래서 결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두 후보 지지층 모두 안철수 쪽으로 20% 내지 30%가량이 가는 것은, 최근,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치열한 그런 논쟁을 하면서 때로는 네거티브 성격의 그런 캠페인도 했기 때문에 양 지지층이,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 문재인 후보로 지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다자구도에서 이제 오자구도로 옮겨갔을 때 부동층, 그러니까 유보층으로 한 40%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을 못 정하고 조금 더 30, 40%.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이 여론조사 현실은 좀 다르죠. 이제 문재인 후보는 상수로 보고 나머지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세 후보가 단일화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연대 과정에서 똑같이 경선처럼 서로 상대방의 흠집을 내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할 겁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 간 혹은 유승민 후보 간에 안 좋은 감정 상하는 얘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간의 단일화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지율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두 후보는 합치지 않으면 열세인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네. 하나만 덧붙이면 안희정 불출마 시 또는 이재명 불출마 시에 지지 후보가 없다는 사람들이 19.1, 14.7로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조사는. 그러니까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 층들이 결국은 저는 다수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감정이 좀 상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동아일보에서 조사했던 양자대결 조사 방식에 대해서 조금 거론하고 싶은데요. 양자대결이라는 게 사실은 ARS 조사를 하거나 전화면접 조사를 하거나 하면 거의 0.5초 만에 답을 합니다. 면접원이 물어보거나 기계가 물어봤을 때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당의 변수는 빠지는 겁니다. 인물끼리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안철수가 좋은지, 문재인이 좋은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함정이 좀 있고요. 사람들은 실제로 본다면 결국은 정당 변수와 인물 변수를 같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투표할 때는 주로 고민을 하는 게 이 세력이 집권 가능하냐, 이 후보가 나왔냐, 이걸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나리오 가능성이 크죠. 아직은. 왜냐하면 3자 연대라는 게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은데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호감도하고 비호감이 거의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예. 때문에 비문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반문 진영이 이야기하는 한 명이 나타났을 경우에 거의 반반 이루어지는 양자 대결에서 그런 흐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인물 경쟁력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고요. 시민들이 볼 때는. 다만 정당의 열세, 이 국민의당이 집권하는 걸 원할까, 민주당이 집권하는 걸 원할까, 이게 이제 실제로 투표의 과정이나 앞으로 캠페인 과정에서 그게 판단이 되어질 텐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연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가상대결은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인물이 나은지, 거부감이 어디가 적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판단하는. 그럼 지금 저기 도표 나오는 걸 보시면 네. 가상의 양자 대결 문재인 41.7 리서치네 저게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조사. 네, 동아일보 조사.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는 대안철수 경쟁력이 높은 게 나오거든요. 제 특징이 뭐냐면 안희정 지사의 호감도가 좀 더 높고요. 비호감도가 낮고 아하. 한편으로 이 보수층에서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지사가 대안철수 경쟁력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근데 거죠. 저기에 이제 정당 면수가 들어가게 된 판이 흔들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직 본선 캠페인이 전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인물들 간의 호감도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저 조사 같은 경우는 은근히 조사를 빙자한 안희정 띄우기라고 하는 안철수 보수언론. 띄우기죠. 안철수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양자 대결을 조사 방식상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언론들이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주로 띄우고 있죠, 사실. 왜냐하면 국민의당 경선이 호남에서 흥행했다. 그러면서 계속 띄우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당내에서도 네거티브가 있지만 당 바깥에서도 굉장히 십자포화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순항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비판을 받는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호감도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된다고 보고요. 막상에 본선에 들어가 보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4월 4일 날 이후에는 각 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당대당의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네거티브가 오면 당 차원에서 화력이 쏟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넘어야 할 산은 뭐냐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스탠스와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박지원 대표의 경우에는 아까 3자 반문연대 예. 이런 거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자강론, 독자적인 힘으로 돌파하겠다. 이렇게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죠. 과연 반문 연대를 할 거냐, 적폐 세력과 연정에 나설 거냐, 말 것이냐,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당내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보된 상태이지만 4월 4일 이후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정 기자님. 네. 결과적으로요. 지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네. 여러 세력이 있어요. 그 4월 4일까지 문재인 그다음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네 당의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정의당까지 확정이 되고 네. 또 제3의 세력이 있어요. 김종인. 네. 예. 정운찬. 네. 그다음 또 누가 있죠?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이었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후보들 다 우리도 못 외우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후보가 뭐 몇십 명 등록하는 거 아니냐, 뭐 투표용지가 또 길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농담들도 있었는데. 그 세 분은 견해가 뭐예요? 일치됐나요? 뭐 최근에 만났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김종인 씨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의원하고 그다음에 뭐 홍석현. 네, 그리고 뭐 정운찬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근데 뭐 일전에 이제 뭐 만나면서부터 사실상 이게 큰 틀에서는 뭐 비문연대, 뭐 반문연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되게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종인 대표가. 예. 그러니까 통합연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해. 비문연대라는 말을 쓰면은 되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뭐 그래서 홍석현 전 사장 대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 뜻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반대하는 모임이 네. 이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근데 그러면서 또 그분도 같이 이제 통합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얘기가 꺼내면서부터 그다음에 뭐 조선일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이제 언론들의 이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설들이나 아니면 기사들이 칼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대를 하면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연대가 돼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문연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겠죠. 이택수 대표님, 네. 이 두 가지식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후보가? 압축이 될 것이냐를 물어보는 예. 것이죠. 39일 남았어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오늘 보고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근데 압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예.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홍준표하고. 예, 국고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10% 이상 득표를 해야 절반가량 가져가고 15% 이상 득표해야 다 가져가는데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지지율이면 10%조차도 좀 버거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 연대에 더 적극적일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이제 뭐 15% 이상 득표하는 거는 여기는 뭐 명약 관할이니까 집권하기 위해서 손을 누군가하고는 잡아야 되는데 일단 바른정당이 손 잡을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일단 유승민 후보부터 손을 잡을 것이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정도의 득표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10% 정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 15% 지지율까지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정권을 본인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대선 이후에 보수 진영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로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로든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홍준표 입장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일화를 어떻게든 3자 혹은 양자까지는 가지 않을까. 너무 시간이 없는데. 네,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서 4월 15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이제 4월 15일 날 전까지 합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4월 18일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예. 그거는 일단 받고 나서 4월 말에 투표용지가 인쇄가 됩니다. 그러면 4월 말에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까지는 후보 단일화 연대를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안 그러게 되면 사표가 또 발생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은 5월 4일, 5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만약에 단일화 연대가 안 되면 예. 사전투표 요즘에는 한 20% 가까이 사전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패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월 말까지 하는 게 관건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한 달 정도는 남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다자구도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당으로 합치든 홍준표로 합치든 그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왜? 보수 아까 있던 삼자 필승론이라는 부분들이 보수 진영 일부에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의 주도권 설령 대선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보수의 주도권을 본인이 틀어지려고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클 거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과연 홍준표 후보까지 단일화에 나설 것이냐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역풍이 불게 십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색깔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상 속에서 막 정치공학적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정책이나 가치 측면에서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짬뽕 정당 그런 세력들끼리 국정을 잡았을 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짬짜면. 비판을 했을 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지금 뭐랄까요? 워낙 문재인 민주당 정권,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나가면서 그렇게 양자대결로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네, 그렇게 후보가 나서고 심상정 후보도 막 끝까지 가실 것 같고요. 정의당. 예. 그렇죠. 이제 양자가 안 되면 심상정 후보는 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3자나 4자 구도에서는 어차피 문재인 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도 완주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양자가 안 되면 대략 4자 구도.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지율이 열세고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고 또 바른정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 대선 이후에 본인들의 또 행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른정당이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해서 지지율이
득표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하면 당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당이랑 다시 합치거나 뭐 예. 국민의당이나 합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자구도로 끝까지 가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대략 4자 아니면 2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4자 아니면 2자, 예. 3자는 없을까요? 3자로 갈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심상정 대표는 무조건 출마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상정 후보가 완주한다고 보면 4자가 되는 거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 5% 뭐 올라간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시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간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문재인 대표와 만약에 예. 안철수, 홍준표 이 중도 삼자. 보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늘 동아일보 조사처럼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심상정 후보가 그때서는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후보가 사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동아일보 이게 아까 정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꾸 느낌은 자꾸 문재인 안철수 단일 구도로 좀 뭔가 몰고 가려고 하죠. 그런 느낌이 든단 예. 말이에요. 저만의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그렇게 몰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들이 결국 정권을 재연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지금은 반문 세력들을 다 연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후보 단일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주면 당장 4월 4일 날 안철수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되면 국민의당 후보가 다 결정을 다 하잖아요, 결정이 이제. 됩니다. 4월 3일 날 1차 투표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가상 대결보다는 다자구도의 힘을 가지고 갑니다. 예. 각 당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경선이 끝나면 적게는 42%, 많게는 48% 내에서 그 지지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25, 그다음에 유승민 뭐 한 5%, 홍준표 15% 내외, 그다음에 뭐 심상정 한 5%.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층 일부가 또 심상정에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할 거다. 그러면 양자 대결도 막 붙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각 당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자구도를 기본 축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선 자강론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힘을 키워서 본인이 보수 세력들 홍준표나 유승민은 무시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지율을 5% 이내로 각각 줄여내고 나머지를 본인이 문재인과의 싸움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막판에 연대론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을 때 그런 예. 단계별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결국 첫 스타트는 네. 이 후보 단일화로 가는 과정의 첫 스타트는 일단 몸집이 좀 불려져서 10% 넘어가는 정당들끼리는 좀 복잡한데 네. 바른정당은 한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어디한테 양보를 하면서 같이 하는 구도란 말이에요. 근데 양보는 뭐 내가 다 내줄 테니까 그냥 하자 이런 거라기보다 뭔가 절차를 거치는데 우선 1차 대상은 바른정당. 네. 이 누구하고 할 것이냐. 자유한국당하고 할 것이냐, 바른정당하고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서로가 또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뭐 홍준표 지사가 얼마 전에 뭐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고 그런 뉴스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뭐 그때 뭐 홍준표 지사가 뭐 이제 선거에 관련해서 이제 같이 연대하고 뭐 전국적으로 뭐 당을 함께하자 뭐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예. 지금 유승민 후보 이제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일단은 뭐 똑같이 이제 자강론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박지원 대표하고 뭔가 좀 뭐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는 듯한 뭐 그런 보도들이 몇 개 났었는데. 예. 뭐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CSM 연대라고 뭐 철수, CSM 이요? 승민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M은? DJP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 철수, 승민, 네. CSM. 그래서 CSM이란 뭐 그런 보도도 나는데. 네. 낯설다. 뭐 CMS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 아니에요? 네네. 이 대표님 어떻게 네. 보세요? CSM, 이제 CSM 연대, 안철수, 유승민 연대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홍준표, 유승민 연대도 가능하다고 보고. 예. 첫 번째로 일단 제일 네.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단추를 어디서 채울까요? 저는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가 더 먼저 빠르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한 싶습니다. 집안이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예. 양자 구도로 했을 때 오늘 동아일보 결과를 보면 더 벌어집니다. 문재인, 홍준표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층이 홍준표로는 안 가고 문재인 쪽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대선까지 끝까지 띄워주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하고 보다 더 먼저 단일화 연대 논의를 할 것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하고는 단일화 연대 논의를 할 여지를 보여주면서도 언젠가는 결별을 하고 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진보 동시에 공격하면서 야권 3자 프레임에 가둬놓고 3자 필승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간단하게 네. 어떻게 될까요? 아까 다자구도라고 미리 그러니까 규정했고 말씀을 저는 하셨는데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요. 예. 선차적으로. 근데 그렇게 단일화하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어렵습니다. 왜? 홍준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 유승민 하면 지금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단일화 할 수 있을까? 호남이나 안철수 지지층이 홍준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유승민과 홍준표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 2단계 단일화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다당 구조로 갈 것이다. 네, 최소 3자구도 심상정 후보까지 하면 4자구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지지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들 모두 슬프고도 불행한 날입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모태가 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시작과 끝이 점차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었고. 그렇죠. 유승민 의원에 대한 존재감도 없지 않냐. 뭐 이런 네. 비판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미 뭐 유승민 후보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후보를 뭐 합쳐도 그때 당시로만 봐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그 수치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이제 아주 독특한 현상이 빚어졌어요. 1등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 최근에 한 걸 봤더니요. 네. 이태수 대표님은 어디 대표시죠? 전 리얼미터 대표. 그럼 리얼미터 자료를 인용해야지 어디 이상한 자료를 가져왔죠? 리얼미터 갤럽과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 네네. 그래요? 양쪽에 네. 하나씩 있습니다. 리얼미터 대선 주자 지지율. 여기 있네요. 네. 1등 문재인. 리얼미터 거를 인용할게요. 네네. 기분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리얼미터 보면은 문재인 1등, 네. 안철수 2등, 안희정 3등, 네. 이재명 4등, 네. 홍준표 5등, 네. 김진태 이제 떨어졌으니까요. 네. 요거 이제 홍준표로 단일화하기 후보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조사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래도 1, 2, 3등까지가 다 야권 후보예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5등이긴 합니다만 지지율이 워낙 약세고요. 예. 4등 이재명 시장까지도 야권 후보죠. 그래서 야권 후보의 합치면 뭐 60, 70% 정도 나오고. 지지율이 있는 것이죠. 나오네요. 예.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전주에 12%대였는데 5% 오른 수치고요. 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17%였는데 12%로 5%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그래서 2, 3위가 역전이 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위로 올라선 게 무려 10개월 만에 굉장히 오랜만이죠. 1년 가까이 만에 2위로 올라섰는데 아이고.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떨어진 지역, 떨어진 세대, 계층들이 모두 또 안철수 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갤럽 조사도 순위는 똑같습니다. 순위 예. 똑같은 수치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대략 한 19%로 저희 조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서 또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 발표된 거 보면 또 양자구도까지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문 대 비문 1대1 구도로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격차가 줄어드는 예.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이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단일화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네.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네. 안희정 지사가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빠졌고, 네. 그 안철수 후보가 4.8%에서 한 5%좀 올라갔고, 그럼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안희정 지사한테 빠진 것이 그대로 옮겨갔다. 그게 물론 한 입체적으로 예. 보면 그건 아니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지지가 오른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희정 지사가 3월 31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장미 대선이 39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론도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대선 후보 지지율과
정치권 판세를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계속 자리 잡고 계시고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네, 절 안녕하세요. 놀려보세요. 네. 카메라 저를 비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예. 그때 영화배우 누구 닮았다 그랬죠? 네, 조진웅 씨요. 네. 그쪽에서 연락 안 왔나요? 기분 아직 나쁘다고?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네. 예, 그쪽에서 연락 오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기분 나쁘다. 왜 날 닮았다 그러냐? 아니요, 저 식사 한번 하자고 해야죠, 일단. 식사를 하면서. 그때 그러세요. 식사 한번 합시다. 네. 밥은 그쪽에서 사고. 돈을 그분이 훨씬 더 많이 벌 테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두 분은 우리가 뭐 질문하지 않아도 두 분께서 알아서 잘 말씀하실 텐데. 질문을 꼭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대선 후보가 다 결정이 났죠, 이제?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좀 절차가 남아있긴 한데 예. 근데 뭐 사실상 뭐 결정이 의미가 된 없죠? 거, 예. 라고 봐야겠죠. 누가 됐나요? 뭐 일단 오늘은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결정이 났는데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후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고는 하는데 뭐 51%가 넘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제법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요? 네. 오. 네. 그리고 뭐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앞서서 확정이 됐고 예, 60몇 프로 얻었죠, 거기도? 네. 예. 뭐 정의당은 가장 먼저 심상정 후보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아마 후보를 결정을 할 텐데 아마 문재인 후보가 유력하지 않을까. 네. 유력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거의 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수도권이 뭐 가장 많긴 한데 뭐 이미 뭐 충청권에서도 압승을 거둬가지고 예. 네. 국민의당은 역시 압승을 거두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될 분위기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분석하기 전에 집계를 보니까요. 예. 홍준표 후보가 54.15%로 예. 압도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후보가 19.3%. 차이가 많이 예, 났네요. 이인재 후보가 14.9%, 김관용 11.7%. 큰 격차로 차이가 났네요. 격차 많이 났네. 54대 19면은 김진태 후보가 힘을 발휘를 못했는데요. 당원 선거인단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 예. 모두 홍준표 지사가 압도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김진태 후보를 지지했는데. 성향이 좀 비슷하시죠? 아닌가요? 아니, 전 이기면 홍준표 지사가 어떤 반응을 볼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네. 이길 가능성? 진보 쪽으로 많이 우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쪽은 최대한 결집을 해도 25%에서 30%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다 합치면 뭐 홍준표, 그다음에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그리고 샤이 보수라고 하는 숨어 있는 보수표 이런 게 다 결집을 한다면 25에서 30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택수 대표님, 동정 여론이 전혀 없다? 동정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동정 여론이 좀 있는데 예. 마음이? 뭐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 또 과거에 지지했던 그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당연히 지금 속상할 거고요. 뭐 심지어 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전화가 와도 받을 사실 마음이 아니죠. 샤이하게 샤이 숨어버릴 보수 수가 있다. 표심이 한 10에서 15%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오자구도로 대략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홍준표 후보가 대략 한 10에서 10% 조금 넘는 수준.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한 3 내지 5%. 예. 당장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한 15%에서 20%가량 받게 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제 박 부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표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10% 정도 더 얹어서 한 25%가량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단일화할 경우에 득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 25%에서 뭐 30%가량. 30% 정도. 네, 그래서 보수층 일각에서는 삼자구도 필승론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희망들을 아직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요. 3자 구도 필승론이란 그러니까 뭐죠?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돼서 예. 홍준표와 유승민이 단일화가 되면 안철수, 문재인 이 3자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심상정 후보도 있습니다만 주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보수표가 30%까지 결집을 하면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투표율이라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정 기자님. 네. 보수 후보 단일화. 말은 그럴싸한데 네. 불과 몇 달 전에 친박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바른정당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셈법이 복잡하잖아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TK 대구 경북 정서 때문에 결국은 보수정당과 하나 될 수, 즉 자유한국당과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반면 네. 남경필 지사와 수도권 의원들은 무슨 얘기냐. 지금 하게 되면 뭐 하려고 나왔고 우리가 보수를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있겠냐. 이런 두 가지 견해가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랬죠. 그때 유승민 후보가 이제 대선에 출마한 이후에 경선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네.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그런 의문의 시선도 좀 있어요. 그런데 해당치 없었죠. 그렇죠. 뭐 초반에는 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당원 대의원들의 표심이 반영이 되는 경선이다 보니까. 예. 근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오늘 이제 구속이 예. 됐는데 그 구속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경선이니까 검찰 조사도 맞물리고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한테는 시점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었죠. 박시영 부대표님.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되면서 네. 통상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보수 진영이 결집되면서 김진태 후보한테 좀 유리해질 것이다. 박사모의 결집? 이런. 그런데 예. 이게 투표 시점을 잘 보셔야 하는 게 현장 투표를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아, 이미 그렇기 한 게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구속이나 사법 처리 이 등등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무리 검찰을 불신한다고 해도 예.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부나 아니면 검찰의 입장을 국민들은 또 눈여겨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는 유죄라고 판단을 했겠구나라고 싶으면 일단 집토끼층들도 기존 예. 지지층들도 움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정심에 의한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제 예단할 수 없다. 네,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예. 친박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가 약간이라도 친박 성향이 있는 후보였다면 그런 동정심을 좀 흡수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공교롭게도 김진태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친박 성향의 유권자를 흡수하기에는 좀 그릇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 바깥에 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연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 국민의당은 당장은 단일화 연대 의사를 홍준표 후보하고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홍준표 후보가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당장은 국민의당과 단일화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지 않고 있고 일단 예.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네. 문제는 뭐 연대 얘기가 나오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지금 40일도 채 안 남았죠. 예, 39일 남은 거로 나오는데 물리적 시간이 너무 없고. 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그러면 이번 대선판에 네. 전혀 영향이 없나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이 결집하는 흐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친박과 비박 간의 앙금이 좀 쌓여 있어서 이 화학적 결합이 얼마나 이루어질 건가 이 예. 부분이 이제 좀 관심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권자 지형 자체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미 호남과 충청에서 경선을 크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실망감이 있고 될 사람 밀어주자는 심리가 있어서 중도 보수층의 안희정으로 가 있던 중도 보수층이 안철수로 옮겨간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홍준표로 좀 그 역전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는 보수층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흐름도 지금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현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 분들이 안철수 쪽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건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표는 과거에 반기문 가 있다가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뜰 때는 거기 가 있다가 안희정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표거든요. 범보수 쪽에 있으면서 그렇죠. 약간 아주 고정적인 지지보다는 이렇게 좀 움직이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세가 계속 확장이 된다면 머물러 있겠지만 또 반대로 뭐 홍준표가 뜬다든가 아니면 유승민이 뜬다 이러면 또 옮겨갈 수 있는 얼마든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에 예. 이제 상당 기간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약진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정 기자님. 네.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건 어쨌든 그래도 야권이고 지지 근거지를 호남으로 두고 있는데 네.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안철수에 간다? 뭐 좀 비슷한 칼라로 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같은 당 문재인이나 이재명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얼핏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가 뭐 대연정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중도 보수층 표를 많이 좀 흡수했던 게 가장 많이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 저희도 미디어오늘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미디어오늘. 네. 아 미디어오늘 소속이세요? 네, 저 미디어오늘 정상 기자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미디어오늘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패배하면 이 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60% 정도가 안철수 후보에게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가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지지를 문재인, 유지하는 것 뭐 같은데. 이재명 이렇게 가고. 네.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는 한 60% 정도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네. 이렇게 가는 경향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거는 근데 시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예. 안희정 지사가 이제 지지가 빠지기 전에는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흐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지가 한 17, 8%에서 12%로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대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12%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응답을 하지 않고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아, 지금 그러나 이제 12%. 왜냐하면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가 좀 세다 보니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한테 아직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